천추태후의 몰락. 김치향의 아들 출산. 하지만 천추태후의 실리외교는 유학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고, 경주파가 중심이 된 그들은 암암리에 결집하고 있었다. 이때 유학자들의 정치적 구심점이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중에 현종이 되는 대량원군이었다. 천추태후의 동생 헌정왕후가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 극적으로 나왔던 바로 그 아이였다. 그리고 이들의 결집에 빌미를 제공해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1003년경 천추태후가 김치향의 아들을 낳은 것이다. 목종의 후사가 없던 상황에서 태어난 천추태후의 아들. 유학자들은 이 아들이 장차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유학자들에겐 김치향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고려 왕조를 부인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고려 사회는 외가와 친가를 동등하게 취급했고 아들이 아닌 딸의 핏줄이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고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신라 시대에는 사위가 대를 잇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김치향의 아들을 두고 역성혁명 운운하는 것은 고려사를 집필한 조선 사대부들의 시각이 다분히 묻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정치적인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천추태후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만약 목종의 뒤를 이을 왕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김치향과 자신의 신세는 불을 본 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권력을 계속 잡고 싶었다. 천추태후,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어요? 김치향, 다음 왕이 될 만한 인물부터 없애야죠. 혹시 대량원군을 말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궁 밖으로 출가시키세요. 그는 궁예의 사례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을 궁 밖에 있는 절로 출가시켰고 그것으로도 불안해서 몇 번이고 대량원군을 살해하려고 했다. 궁궐의 방화사건. 목종 12년인 서기 1009년 목종은 상정전에 나가 관등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참 흥겹게 즐기던 순간 갑자기 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이야! 순간 상정전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복면을 한 사내들이 누군가를 분주히 찾았다. 하지만 목종은 빠르게 움직인 호위무사 덕분에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불길은 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태후가 거처하는 천추궁까지 태워버렸다.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수상한 상황이었다. 화재가 있은 후 궁궐에는 경계령이 선포됐고 목종은 신하들의 궁궐 출입마저 금지시켰다. 그런데 고려사는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모의해서 목종을 죽이려고 꾸며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천추태후가 김치향이 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목종을 죽여? 맞아, 목종이 죽게 되면 김치향의 아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보위에 오르기가 힘들었어. 그러면 천추태후의 섭정도 끝이 나고 김치향의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를 판이었음. 또 바람을 타고 천추궁까지 불이 붙었다는 말도 수상해. 누군가 목종과 태후, 김치향의 목숨을 노린 사건이라고 보는 게 더 이치에 맞겠네. 그러나 고려사의 내용은 이렇다. 화재 사건이 있은 후 목종에게 상소문 한 통이 덜컥 날아왔는데 내용인즉 김치향이 목종을 죽이려 역모를 꾀한 것이었고 최근에 태후가 대량원군을 독살하려는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심약한 임금은 너무 놀라 슬퍼하다가 끝내 병이나 몸져 눕고 말았다. 목종, 어찌 어머니께서 나에게... 그러더니 병석에서 유학자 최충순을 불러 하는 말이 이랬다. 고려 왕실의 후계자는 왕씨가 되어야지 김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대량원군을 보호하여 다른 핏줄이 왕통을 잇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최충순은 목종의 명을 받들어 같은 유학자인 최양과 만나 밀담을 나눈 뒤 몰래 대량원군을 궁궐로 데려오기로 했다.
대충순, 지금 성상께서 대량원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오. 최양, 도성 곳곳에 김치향의 무리들이 있는데 어찌 데려올 수 있단 말이오. 성상께서는 서북면의 국경을 수비하고 있는 강조를 불러서 호위하라 했소. 그리하여 밀명을 받든 파발을 강조에게 보낸다. 다만 고려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납득이 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당시의 영모가 유학자들에 의한 계획적인 음모였다면 이야기가 너무도 척척 맞아떨어진다.